형님, 여기 뭐가 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긴장감과 함께 작은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꿰뚫었습니다. 작은 아빠의 낡은 정장 주머니에서 발견된 이 한 장의 종이. 누구도 그것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장례식 이후 일주일 우리는 작은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평생 술과 한을 벗삼아 살다간 작은 아빠의 흔적은 생각보다 단출했습니다. 낡은 양복 한 벌, 몇 권의 일기장, 그리고 술병 몇 개. 이게 전부였죠. 이게 뭐지? 아버지가 작은 엄마가 내민 종이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복권입니다. 어머니가 안경을 고쳤으며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만료일이 지나지 않았네요. 아버지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혹시 당첨 번호 알아볼 수 있겠어? 형이 스마트폰을 꺼내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객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형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곧이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1등이에요. 이건 1등 당첨이라고요. 누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작은 엄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90억 원.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하며 살아온 우리 가족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작은 아빠는 평생 운이라곤 찾아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병약했고 결혼 후에도 자식이 생기지 않아 술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형제인 아버지가 도와주려 해도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었죠. 그런 작은 아빠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긴 선물이 이렇게 클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어요. 이 돈은 작은 엄마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작은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이 돈은 우리 모두의 거예요. 당신 형제가 평생 고생했는데 반은 형님 가족이 가져요. 그날 밤 우리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이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멀리 우리 가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그림자였던 큰아빠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행운의 손길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과 동시에 욕심과 탐욕의 그림자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의 진정한 시험이 될 거라는 것을. 당첨금 수령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생 빚에 허덕이며 살아오던 부모님의 얼굴에 드디어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작은 엄마는 당첨금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 우리 가족에게 주셨고 남은 돈으로 작은 아빠가 평생 꿈꿔왔던 바닷가 작은 찻집을 열었죠. 우리 가족은 논란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려한 생활을 하기보다는 조용히 살기로 했어요. 낡은 집을 수리하고 부모님의 오랜 병환을 치료하고 형과 누나의 학자금 대출을 갚았습니다. 아버지는 겸손하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해.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 서 있었어요. 큰 아빠와 큰 엄마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10년 전 큰 아빠는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모두 가져가 사업에 투자했지만 실패했고 그 이후 연락을 끊었거든요. 부모님이 힘들게 살 때도 돌아보지 않던 분들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형은 본능적으로 내 손을 꽉 잡았고 누나는 부엌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반갑다, 동생. 큰 아빠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잘 지냈나? 어머니가 정색을 하며 물었습니다. 어쩐 일로 오셨어요? 큰엄마가 답했죠. 우리 가족이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네요. 축하하러 왔어요. 그 말에 객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래,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남긴 복권이었어. 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큰 아빠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건 우리 가족의 행운이지. 형제라면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작은 엄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형과 눈빛을 교환했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큰아빠가 갑자기 나타나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님, 그 돈은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의 돈이었어요. 작은어머니가 우리와 나눠 가진 것뿐이죠. 큰아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형제인데 그런 식으로 나오나? 나도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그 순간 작은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10년 만에 뵙네요, 큰아버님. 제 남편은 평생 도움 한 번 못 받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 돈은 그이가 남기고 간 거고 제가 나눠줄 사람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큰엄마가 언성을 높였죠. 우리도 힘들게 살았어. 형제라면 서로 도와야지. 우리 아이들 학비도 내야 하고.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형님, 우리 이제 그만 이야기합시다. 소식 듣고 축하해 주러 오셨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돈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맙시다. 큰 아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술잔을 들던 손에 힘이 들어가 잔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동생 후회하게 될 거야. 그렇게 불편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큰아빠 부부는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갔어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큰아빠 부부가 떠난 후 우리 가족은 겉으로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부모님은 작은 도시락 가게를 열었고 형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해외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누나는 항상 꿈꿔왔던 작은 화실을 차렸죠. 나는 대학에 진학해 공부에 전념했고요. 작은 엄마의 바닷가 찻집은 입소문을 타고 조용히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평온한 일상 뒤에는 불안감이 감돌았어요. 큰아빠가 그냥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우리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누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큰아빠의 아들인 사촌 형이었습니다. 누나, 좀 만나자. 급한 일이야. 그 말투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누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남을 약속했고 나도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도심의 한 카페에서 사촌 형을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어둡고 지쳐 보였어요. 어떻게 지내? 오랜만이네. 누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촌 형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오고 있어. 그 말에 누나와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 만남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껴졌죠. 사촌 형이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너희 집에 다시 찾아갈 예정이야. 이번엔 혼자서. 어떻게든 돈을 얻어내려고. 목까지 차오르는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야? 내가 물었습니다. 사촌 형의 눈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난 이제 아버지의 방식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하지만 난 막을 수 없어. 그저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누나의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고마워. 근데 큰아버지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알아? 사촌 형은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보험. 아버지가 큰 돈을 노리고 있어. 너희 가족을 보험에 들게 해서 이득을 보려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부모님과 작은 엄마가 드신 커피에 손을 댔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행히 그건 그저 소문이었지만 큰아빠의 집착적인 모습을 생각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 작은 엄마도 초대해 가족 회의를 열었죠. 보험 가입은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위험한 거래에 말려들면 끝이 없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버님이 계속 집요하게 나오면 어떡하죠? 작은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번 주말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큰아버님이. 제게도 돈을 요구하셨죠. 모두가 놀라서 작은 엄마를 바라봤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누나가 급히 물었습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작은 엄마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이젠 다 같이 대비해야 할 것 같아요. 큰아버님의 눈빛이 너무 절박해 보였거든요. 형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어떻게 보호해드려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큰아버지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모두 잠을 설쳤어요.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내일은 어떤 폭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죠. 아침이 밝았을 때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마치 우리 가족의 마음처럼 무겁고 어두웠죠.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현관문의 자물쇠를 점검했고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많은 반찬을 준비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형은 계속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듯했고 누나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현관문으로 향했죠.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열었어요. 예상대로 큰 아빠가 서 있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큰 아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침착했어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가족들은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어요. 큰 아빠는 주머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보험 가입 서류야. 내가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땄거든. 큰 아빠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큰 돈을 받았으니 미래를 위해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버지가 서류를 힐끗 보더니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형님, 우리는 이미 보험 설계를 마쳤어요. 더 필요한 건 없습니다. 큰 아빠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하지만 내가 알아본 이 상품은 특별해. 수익률이 정말 좋거든. 특히 작은 어머니도 같이 들면 더 좋은 조건으로. 작은 엄마 이야기가 나오자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형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미 필요한 보험에 다 가입했어요. 큰 아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점점 도끼가 서렸죠. 동생, 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내가 널 위해 좋은 기회를 가져왔는데. 형제간에 서로 도와야지. 도움이요? 형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10년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 다 가져가실 때는 가족이란 생각 안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형. 아버지가 형을 제지했어요. 하지만 이미 큰 아빠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들. 내가 널 키워준 은혜도 모르나? 큰 아빠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작은 아버지 복권 당첨된 거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내가 작년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객실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큰 아빠의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큰 아빠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섬뜩해 누나는 내 뒤로 숨었어요. 내가 그 복권을 샀어. 작년에 마지막 희망으로. 큰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첨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손에 없었지. 작은 아버지가 내 코트를 빌려 입었을 때. 내가 주머니에 넣어둔 그 복권을.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형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 복권은 작은 아버지가 직접 산 거예요. 큰 아빠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
내가 산 날짜, 장소 다 기억해. 그 돈은 원래 내 것이야. 갑자기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형이 미리 신고해 놓은 겁니다. 큰 아빠는 저항하며 소리쳤어요. 이건 가족 간의 일이야. 왜 경찰을 불러?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강제로 모시고 가야 합니다. 경찰관이 큰 아빠에게 경고했어요. 큰 아빠는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그 돈은 내 거야. 내 거라고.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형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누나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눈물을 훔쳤어요. 잠시 후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복권을 샀다는 영수증이 있어요. 당첨 당일 편의점 카메라에도 찍혔고. 형님이 왜 저렇게까지 될까? 결국 큰아빠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집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큰아빠의 방문 이후 우리 가족의 평화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아버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어머니는 창문을 자주 들여다보며 혹시 누가 오지 않나 살폈습니다. 형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누나는 화실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작은엄마에게 전화가 왔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작은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님, 큰아버님이 찻집에 찾아왔어요. 손님들 앞에서 소란을 피우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금방 갈게요. 집에서 나가지 말고 기다려요. 우리 모두는 작은엄마의 찻집으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 찻집은 텅 비어 있었고 작은엄마는 테이블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작은엄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작은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큰아빠가 찾아와 모든 손님들 앞에서 자신이 복권의 진짜 주인이라고 소리쳤다고 말했어요.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결국 경비원이 큰아빠를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형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형님이 그 복권을 샀다고 믿고 계신 건지. 작은엄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큰아버님은 알고 있어요. 그 복권이 남편 것이란 걸. 그저 너무 절박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유품 중 복권 구매 영수증이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했어요. 큰아빠가 복권 소유권을 주장하며 고소했다는 거였습니다. 영수증이요? 형이 놀라서 물었어요.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영수증을 버리셨는데요.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영수증이 없다면 큰아빠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작은엄마가 천천히 일어나 책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어요. 작은엄마가 작은 책을 꺼내며 말했어요. 술에 취해 돌아와도 중요한 것들은 잊지 않았어요. 작은엄마가 책을 펼쳤어요. 그것은 작은아빠의 일기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복권을 구매한 날의 일기와 함께 영수증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그날 작은아빠는 술을 끊기로 결심하고 마지막 술값으로 쓰려던 돈으로 복권을 샀다고 썼습니다. 경찰은 영수증을 확인하고 편의점 카메라 확인도 약속했어요. 다행히 편의점은 3개월간의 녹화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분명히 작은아빠가 복권을 구매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큰아빠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졌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빠는 그 길로 사라졌어요. 가게도 팔고 집도 처분한 채 큰엄마와 함께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죠. 한 달 동안 우리는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어느 날 밤 작은엄마의 찻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찻집은 전소되었어요. 소방서는 방화로 결론지었고 용의자는 쉽게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큰아빠를 찾아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어요. 우리 가족은 큰아빠가 더 이상의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작은엄마는 우리 집 근처로 이사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고요. 화재 보상금으로 작은엄마는 새로운 찻집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마을 중심가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위치했죠. 사람들은 작은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응원하기 위해 찾아왔고 찻집은 전보다 더 번창했습니다. 경찰의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큰아빠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어쩌면 그것이 더 무서웠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우리를 짓눌렀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작은엄마의 새 찻집에 모여 소박한 파티를 열었어요. 아버지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시련은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우리의 인연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줬죠. 모두가 잔을 부딪혔지만 창문 밖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서려 있었어요. 큰아빠의 그림자가 언젠가 다시 우리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은 조금씩 예전의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형은 드디어 해외 유학을 떠났고 누나는 화실에서 첫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작은엄마의 새 카페는 주변에서 가장 핫한 장소가 되었고 부모님의 도시락 가게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큰아빠에 대한 수배령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존재는 우리의 일상에서 조금씩 잊혀져 갔어요. 어쩌면 그는 정말로 멀리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나는 대학에서 돌아와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작은엄마의 카페에 들러 함께 돌아오는 길이었죠. 초인종이 울렸을 때 어머니는 분명 아버지가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초인종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빠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죠. 안녕하세요, 사촌이 맞나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사촌 형의 동생,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어릴 적 몇 번 본 적 있는 큰아빠의 둘째 아들이었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사촌 동생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형이 저한테 연락해달라고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대요. 어머니가 현관으로 나오셨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작은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나요? 큰아버지의 둘째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인사만 나누고 바로 돌아가지 않으실래요? 우리 가족은 당신 아버지 때문에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사촌 동생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그때 마침 아버지와 작은엄마가 돌아왔어요. 현관에서 낯선 방문객을 보고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는? 작은아버지 기억하시죠? 사촌 동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그를 거실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채로 앉았어요. 사촌 동생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세요. 사촌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기 간암이래요.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거실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작은엄마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정말 유감이네요. 하지만 왜 우리에게 알리는 거죠? 사촌 동생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버지가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요. 자필 편지와 이것도요. 봉투를 열자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것은 복권 구매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작은아빠가 돌아가시기 2주 전이었고 구매자는 분명 큰아빠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아버지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촌 동생이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실제로 복권을 구매했지만 작은아버지에게 선물로 준 거래요. 아버지는 작은아버지가 항상 술에 의지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뭔가 희망을 주고 싶었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소란을 피운 거죠? 누나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빚더미에 앉았거든요. 사촌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불안정했고, 복권이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그게 자기 것이라고 믿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대요. 아버지가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큰 아빠의 삐뚤삐뚤한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소원은 가족들을 한 번만 더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형은 정말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어. 하지만 그래도 내 형이야. 우리 모두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분노, 연민, 슬픔, 그리고 미약하지만 화해의 가능성. 작은 엄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큰아버님을 만나러 갈게요. 미움은 이제 충분해요. 그 말에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같이 가겠어. 가족의 상처는 깊었지만 용서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7장으로 계속 진행할까요?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우리 가족은 침묵 속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했고 작은 엄마는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누나와 나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사촌 동생이 중환자실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가에 피곤함이 서려 있었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형님 상태가 어떤가? 많이 안 좋으세요. 사촌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모두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던 마음에 이제는 슬픔이 자리 잡았어요. 사촌 동생이 문을 열고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때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소란을 피웠던 큰아빠는 이제 병상에 누워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황달로 노랗게 변해 있었고 몸은 말라서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큰엄마가 병상 옆에 앉아 있다가 우리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남편이 정말 보고 싶어 했어요. 작은 엄마가 가장 먼저 병상 앞으로 다가갔어요. 큰 아빠의 마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큰아버님, 저 왔어요. 큰 아빠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작은 어머니,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병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형님. 서로 바라보는 두 형제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미움, 후회, 그리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동생아, 내가 많이 잘못했다. 큰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욕심이 나를 망쳤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요. 우리 모두 잘못한 것도 있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어요. 큰 아빠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부모님 재산도, 가족 관계도, 그리고 이제 와서 복권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작은 엄마가 큰 아빠의 손을 살며시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큰아버님. 모든 건 과거의 일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여기 함께 있다는 거예요. 큰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큰 엄마가 그의 병원복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너희에게. 큰 아빠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작은 통장과 부동산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형님, 이게 뭐예요? 큰 엄마가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재산이에요. 다 정리해서 보상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봉투를 다시 큰 아빠에게 돌려주려 했어요. 형님,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형님이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랄 뿐이에요. 하지만 큰 아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 내 마지막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려면. 병실은 슬픔과 화해의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누나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나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큰 아빠는 힘겹게 손을 뻗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용서해줘. 동생아. 그리고 사랑한다. 아버지는 큰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형님을 사랑해요. 항상 그랬어요. 그렇게 오랜 상처와 갈등이 치유되는 순간이었어요. 큰 아빠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고 우리는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가족의 의미, 용서의 중요성을 모두가 가슴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죠. 병원을 나오는 길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해. 그게 행복의 비결이야.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진정한 행복은 가족의 사랑과 화합에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큰 아빠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척들도 찾아왔고 마을 사람들도 조문을 왔습니다. 사람들은 큰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 평화로웠다고 위로했어요. 봄이 왔을 때 우리 가족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엄마의 카페는 더 번창했고 형은 유학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어요. 누나의 첫 전시회는 대성공이었고 나도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도시락 가게를 확장해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당으로 키웠어요. 큰엄마와 사촌들은 우리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명절마다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게 되었어요. 큰아빠가 남긴 재산은 결국 작은엄마의 강력한 주장으로 모두 기부되었습니다. 복권 당첨금의 일부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었고요. 그날은 작은아빠의 제삿날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모여 작은아빠를 추모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며 작은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여보, 잘 지내고 계시죠? 작은엄마가 작은아빠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남긴 선물 덕분에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아준 거예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잔을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죠. 작은아버지가 남긴 복권이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지만 진짜 소중한 건 그 과정에서 깨달은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작은엄마가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이 살아생전 늘 말했어요. 돈은 잃어도 가족을 잃으면 안 된다고. 마지막에 그가 우리에게 남긴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큰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도 마지막에는 그걸 깨달았어요. 평생 돈을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는 걸.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형이 말했습니다.
복권 당첨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온 변화는 생각보다 컸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경제적 여유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모두의 관계와 가치관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죠. 누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배웠어. 오히려 돈 때문에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걸 큰아버지를 통해 봤으니까. 화목한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나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복권 당첨이라는 행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함께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마당에서 모두 함께 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작은아버지와 큰아버지 두 분 다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 평화롭게.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행복해. 돈의 노예가 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돼. 우리 가족은 그 교훈을 힘겹게 배웠지만 이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행운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깨달음이었죠. 돌아가신 작은 아빠와 큰 아빠는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작은 아빠는 겸손함과 감사함을, 큰 아빠는 욕심의 위험성과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은 자신의 회사를 세웠고 누나는 작은 미술학원을 열었어요.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과 작은 엄마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의지하고 있고요. 밤이 깊어갈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났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제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알게 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향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